도로에 빈차 표시등을 켜고 줄줄이 늘어서 있는 택시들.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콜이 안 뜨면 손님 탈 때까지 기다려요. 요즘 손님이 거의 없죠. 12시만 지나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껑충 뛴 택시 요금에 승객 수는 줄어들고 택시 기사들의 한숨 소리는 커져가고 있는데요. 요금이 오르면서 택시를 이제 덜 타는 것 같아요. 부담돼요. 지하철을 최대한 타려고 막차를 맞추려고 하죠. 지방 택시 업계 경영난은 더하다는데요. 보시다시피 이게 현실입니다. 돈을 못 벌으니까 나가고 그나마도 해갖고 회사도 굴리면 적자고 희한하는 게 적자가 덜 난다니까 있잖아요. 뭐 얼마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봉급 찾은 게 53만 9천. 53만 9천 원이요? 예. 개인 택시 풀어갖고는 더 힘들어요 지금.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도 많이 줄어든 상태고 사회경제 활동도 사실 약간 위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이게 더 길게 가거나 어쩌면 지금 이 인상된 요금을 수용하기에 예전 수요가 100%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기본적인 임금이라든지 수입 자체가 굉장히 박봉이어서 다른 직군으로 유사 직군으로 이동을 해서 이분들이 다시 이 개인 법인 택시로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시민의 발이 되어준 택시. 그런데 경기 불황과 갑작스런 요금 인상 그리고 개인 택시 부재 해제 등으로 도산 위기에 처했는데요. 택시 산업을 살릴 해법은 없는 걸까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역.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다시 활력을 찾고 있는데요. 일명 불금이라고 불리는 금요일 밤의 택시 승차 상황은 어떤지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자정을 앞둔 시각 도로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간간이만 눈에 띄는데요. 도로 건너편 상황도 비슷합니다. 승객보다 택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전 택시 잡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웠는데요. 한 20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택시를 잡기 위해서 진짜 말 그대로 전쟁이에요. 추위에 떨며 택시 호출앱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콜 할 때마다 좀 딜레이 되고 안 오는 경우도 많고 취소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지금 지하철이 끊겼는데 빈차가 많네요. 요즘 손님이 거의 없죠. 아 그래요? 11시든 11시, 12시, 1시까지 거의 12시만 지나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승객 감소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전과 비교해서는 30%.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네. 왜요? 전체적으로 택시 요금이 비싸니까. 비싸니까? 네. 어느 정도 떨어지셨어요? 한 30%? 30%? 네. 아 많이 떨어졌네요. 네, 많이 떨어졌어요. 한 30%는 떨어졌어요. 손님들이 그러면 반응이 어떤가요? 싫어하죠. 지난 2월 서울 택시 기본 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기본 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2km에서 1.6km로 줄어들어 승객이 느끼는 인상폭은 더 큰데요. 심야 할증 시간도 밤 12시에서 10시로 당겨져서 오후 10시에서 11시, 오전 2시부터 4시는 5,800원,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는 6,700원으로 최대 40%까지 할증이 붙습니다. 요금 인상 후 승객의 반응도 들어봤는데요. 요금이 오르면서 택시를 이제 덜 타는 것 같아요. 뭐 한 달에 4-5번이면 이제 10,000원, 20,000원 쌓이니까 그냥 조금 이제 시간을 그냥 더 쓰더라도 그냥 택시 안 타고 버스 타야지라는 생각이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부담돼요. 지하철을 최대한 타려고 막차를 맞추려고 하죠. 저 같은 경우에 되게 확연히 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도보로 이용하거나 그냥 제 차량을 이용하거나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택시 이용이 조금 줄어들 때가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고물가 시대에 택시비까지 대폭 인상되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정도는 더욱 큰데요.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시민들은 조금 서둘러 택시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택시 요금이 인상된 후 밤 10시 이후에 지하철 승객 수가 예전에 비해 증가했고 택시 호출앱 이용자 수를 보면 요금 인상 후 3월 첫 주에는 6.1% 감소하고 셋째 주에는 무려 33%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우려했던 택시 이용객 감소가 3월 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보통 택시 수요라는 게 요금이 올라가면 한 3개월 정도는 줄어들었다가 3개월 이후에는 다시 회복된다라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기존에는 워낙 도시로 인구가 몰리고 끊임없이 인구가 증가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뭐 택시 요금 어느 정도 올리더라도 있는 공급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수요는 또 금방 올라온다라는 낙관론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인구가 늘지도 않고 철도라든가 버스 노선들도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큰 요금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예 다른 수단으로 떠나지 뭐, 좀 일찍 집에 가지 뭐, 이런 수요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 이게 더 길게 가거나 어쩌면 지금 이 인상된 요금을 수용하기에 예전 수요가 100%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서울의 한 법인 택시 회사. 낮 시간인데도 출차하지 않은 택시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직원을 모집하는 플래카드가 눈길을 끕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코로나도 있고 그렇지만은 기사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내가 오늘 우리 경유과장 뽑아보라 그랬더니 50% 관심이 넘는데요. 가동률이. 예. 그러면 차가 100대면 50대 서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는 힘들다 했는데 다른 회사들은 더 심해요. 택시의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택시 기사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법인 택시 기사 수가 2018년 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행을 나서는 법인 택시 기사와 동승해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살펴봤습니다. 동승에서 한번 좀 타고서 한번 가볼게요. 예, 그래. 예. 그래 이제 주행을 누르면 요금이 떨어져요. 이제 4,800원. 이 시간에는 콜이 안 들어와요. 그러게요. 콜이 전혀 예. 들어오는 게 없네요. 예. 한 5시 반부터, 5시부터는 이제 조금씩 떨어져요, 하나씩. 예. 콜을 좀 활용하면은 심야는 어떻습니까? 심야에는 한 10시 정도 되면은 예. 손님들이 일찍 나가요. 요즘은 예. 왜냐면 10시 넘으면 5,800원이잖아요. 그렇죠. 11시 되면 6,700원이에요. 예. 그게 부담돼가지고 손님들이 한 8시나 9시까지는 술을 먹어요. 예.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다 가버려요. 그러면 많이 감소하셨겠어요, 수입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나가는 이유가 1시에 나가고 예. 한 9시까지는 거의 한 보편적으로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 벌어놔요. 예.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길방 돌아다니기 콜을 포기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되는 거예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호출. 승객을 찾아서 대형마트 앞으로 이동해 보는데요. 그런데 승객은 보이지 않고 빈 차들만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계시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갈 때까지는 있는 거죠. 굉장히 지루하시고 힘드시겠어요? 뭐 그래도 버텨야지 어떻게. 안 버티면 못 해요. 힘들어서. 마트 앞에서 기다린 지 무려 40여 분 만에 승객을 태우고서야 시동을 걸 수 있었습니다. 전국의 택시 면허 대수를 보면 총 24만 9천 대에 이르는데요. 이 중에서 법인 택시는 8만 4천여 대, 개인 택시는 16만 4천여 대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택시 공급 대수는 적정한 걸까요? 해외 주요 국가별 택시 한 대당 시민 수입니다. 뉴욕은 택시 한 대당 1,233명, 도쿄는 309명, 런던은 653명, 서울은 택시 한 대당 131명으로 인구수가 비슷한 런던과 비교해보면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만큼 서울의 경우 택시 대수가 인구 대비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택시의 적정한 공급 대수,
그리고 그 적정한 공급 대수를 계산하기 위한 기본적인 택시 수요에 대한 파악이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제 택시 요금을 이 정도로 올렸을 때 어느 정도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없어요. 예, 그런 숫자 아마 예측하는 숫자는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철도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도로를 지으면 어느 정도 이용자들이 생길 거라는 걸 예측을 해서 그걸 기획재정부에 올려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택시는 그런 과정들이나 그런 연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 한 대학 연구팀은 서울의 택시 공급과 승차난 해소에 대한 영상 모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도 4월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실제로 택시를 탄 사람이 얼마인지를 데이터로 뽑아서 그거를 다음 그림처럼 시뮬레이션으로 구동을 해봤고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 흰색 점이 이제 빈 택시의 위치를 나타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강남 지역에서는 빈 택시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이 강북 지역이나 이 강서 지역, 그 서울 북쪽 지역으로 갈수록 이제 빈 택시가 많아지고 해당 지역에서는 이제 차들이 오히려 비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택시 요금이 인상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공급의 증가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임을 상승해야 된다라는 연구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요금을 상승해야 되냐는 사실 국내에서는 그 공급과 수요에 대한 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이 되지 않아서 향후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거를 다음 정책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워낙 버스나 지하철들이 늦은 시간까지 또 운행이 되고 있고 그 망이 공간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를 꼭 안 타더라도 이 탈 수 있는 다른 대체 수단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요금이 사실 10% 20% 오른 게 아니고 그 이상 심야 시간대 오르다 보니까 충분히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기존에 안 타던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수요가 좀 더 급감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가맹택시 업계 2위였던 마카롱 택시가 지난 2월 파산 신청을 해서 충격을 줬는데요.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도산하는 법인 택시 회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런데 더욱 문제는 택시 업계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법인 택시에 있어서 기사들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요금은 상승하고 소비자들은 타지 않는 효과가 지속된다면 결국 문제는 이런 법인 택시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이 법인 택시 회사들의 경영 악화는 불보듯한 사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 택시 부재를 풀었는데요. 하지만 택시 업계에는 오히려 역효과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가 지금 부재가 해제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손님을 태울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3분의 1이 쉬었을 때는 그래도 16,000대 정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나와보면은 그분들도 열심히 하니까 또 손님을 모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손님 태울 수 있는 확률이 좀 줄어드는 거죠. 법인 택시 기사의 수입에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뛰었지? 이게 뭐예요? 급여명세표잖아요. 얼마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봉급 찾은 게 53만 9천. 53만 9천 원이요? 예. 몇 월 달이요? 2월 달에. 총 일수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일한 일수가? 좀 아파갖고 내가 19일 했어요. 19일 일해서? 예. 그러면은 생활이 되세요? 이거 갖고 어떻게 돼요? 봉급이 이거 타갖고 세 주고 나면은 밥도 못 먹어요. 그런 적이 허다해요. 택시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개인 택시 풀어갖고는 더 힘들어요, 지금. 법인 택시 종사자들은 공급 과잉과 출혈 경쟁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는 입장인데요. 택시 업계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법인 택시 근로자들은 지금도 나가서 산학금을 채우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게 어찌 승차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법인 택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임금이라든지 수입 자체가 굉장히
박봉이어서 다른 직군으로 유사 직군으로 이동을 해서 이분들이 다시 이 법인 택시로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요금을 올리면 종사자가 돌아오고 그래서 경영난이 개선되고 뭐 거기에 따라서 이용객도 편히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너무 좀 근시안적인 처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상황은 어떨까요? 택시 공급 과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구광역시를 찾았습니다. 점심시간 대구의 한 기사식당 앞인데요. 요새 기사님들 많이 힘들어하세요? 아무래도 많이 힘들어하죠. 어떤 점이 제일 힘드신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근간에 와가 부재가 풀리니까 아무래도 30일 기사님들이 일을 하니까 그 배분이 아무래도 이제 골고루 안 퍼지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하는 분들이 법인 택시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20-30% 수입에서 줄어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시구나. 대구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통성로. 하지만 빈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대구 택시업계의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간당 지금 강화수가 하면 시간당 18,000원 2만 원 해야 되거든요. 2만 원 해야 그래도 8시간 근무하면 2만 원 해도 28, 16 아닙니까? 그래 해도 안 되지. 안 되지만은 지금 시간당 저 6,000원, 7,000원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콜이 안 뜨면 손님 탈 때까지 기다려요. 손님 탈 때까지? 근데 앞차가 다 비어야 되잖아요.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몇 분 정도 하면 다 빌까요? 그게 없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벌써 저 앞차를 벌써 1시간 이상 기다렸다 하니까 그 시간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 앞에 차가 2대 있는데 1시간 기다렸다. 도로 건너편에도 빈차들이 하염없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금 인터뷰한 기사와 동승해서 어려운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8년 됐어요. 17, 18년? 대구에 예를 들어 젊은 애들 많이 나는 중심가 거리 동성로를 중심으로 해서 가면 금요일 토요일은 손님들이 쭉 서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금요일날 토요일날 11시 12시에 그 네 개를 뺑뺑 돌아가면서 있어도 택시가 세울 데가 없어갖고 그냥 손님을 못 대고 빈차로 다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낮 운행을 포기하고 회사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상당수의 택시들이 주차장에 서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차가 다 있네요, 그대로? 운전수가 운전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못 벌으니까 나가고 그나마도 해갖고 회사도 굴리면 적자고 시원하는 게 적자가 덜 난다니까 있잖아요. 뭐 운전수가 나가도 대책도 없는 거고 그런 거죠. 대구 법인 택시 회사들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어내는 걸로 치면 1,000원에 물건을 만들어내서 1,100원이나 1,2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물건을 1,000원에 만들어서 850원에 지금 팔고 있는 실적이 나와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차를 해서 내보내도 대당 한 50만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매달. 매달이요? 예. 이게 뭔가요? 요게 이제 거기 남바 뒤에 요게 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바 반납하고 난 그 판. 꽤 많이 반납했네요. 네. 최근 19대의 법인 택시를 감차해도 경영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구의 택시 산업은 절제절명의 순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구 지역에는 부재 해제할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재가 해제되니까 가뜩이나 힘든 상태에서 차량이 쏟아져 나오니까 수입은 훨씬 줄게 되고 그러니까 기사분들은 떠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요금 인상으로 인한 승객들의 외면, 기사 부재, 개인 택시 부재 해제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위기를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택시 회사를 찾았는데요. 눈에 띄는 건 빈 택시가 없는 텅 빈 주차장입니다. 이곳은 바로 미래희망협동조합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는 택시 업체고요. 예. 법인 업체에서 저희는 협동조합으로 바꿨습니다. 밖에 보니까 택시가 별로 없는데 예. 왜? 100% 운행합니다. 저희는. 그래요? 예. 저희는 3,000번부터 3,032호까지 차량이 돼 있는데요. 총 몇 대인가요? 32대입니다. 32대. 예. 조합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법인 업체 할 때보다 훨씬 낫죠. 우선 본인 차고 본인이 시간을 정해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전에는 오전반, 오후반 내지는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했던 그런 근무 형태였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본인들 차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편리한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고 편리한 시간에 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산납금 제도가 없는 협동조합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정관도 마련했습니다. 1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 규칙, 출자 형태 등 모든 것을 세분화해서 명문화했습니다. 네네. 정관으로 해서 저희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개인 택시와 법인 업체의 장점을 가지고 영리단체 협동조합을 만든 것이거든요. 저희는 번 수익금을 그대로 입금을 시켜요. 협동조합에. 그리고 운영비를 뺀 나머지는 전부 조합원이 다 다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곳 협동조합의 택시는 좀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네네. 예. 근데 저희는 또 차를 일반형으로 뽑지를 않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하시라고 그 통풍 시트로 해드리고요. 옵션을 그렇게 하는 예.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도 저희는 실시간 매립형으로 해드려요. 왜냐하면은 내비게이션이 이만한 게 들어가면 시야를 그만큼 가려요. 그 사고 위험이거든요. 이곳은 지금 모두가 행복해지는 상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택시 산업이 각 공급자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구조적으로 분리돼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인 택시는 기업이고요. 개인 택시는 자영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사람들을 동시에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야 될 방향이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법인은 가급적이면 커져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모든 법인들이 다 합병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 거기서 문을 닫는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공공이 어느 정도 택시를 공공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택시업계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택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택시를 이용하지 못해서 그리고 요금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더 이용을 극도로 자제하거나 과거와는 다르게 이용을 하지 않는 현상으로 지금 이 상황이 악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택시 업계의 상황이 또 다릅니다. 각 지역마다. 뭐 이런 여건 변화에 맞는 종합적인 택시 정책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네, 시민 여러분 뭐 택시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다 불경기고 어려운데 택시 좀 많이 타주십시오. 그 이야기만 하면 시민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타주십시오. 우리가 필요할 때 그리고 위급할 때 빠른 발이 되어주는 택시. 택시 업계와 승객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해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